안녕하세요. 환갑이 좀 지난 여자이자 엄마이자 할머니입니다. 20대에 결혼해서 딸을 셋을 낳았고 바쁘고 재밌게 살아왔는데요. 딸들을 키워온 이야기를 글로 쓰자면 아마 책으로 몇 권은 될 것입니다. 자식 키우는 사람이라면 다 저와 같은 마음이겠죠. 그럼 딸들의 이야기와 충격적인 사건을 보태어서 재밌게 글을 써보겠습니다. 20대 초반에 시집와서 남편과 결혼 4년 만에 슬하에 딸을 셋 낳았어요. 전업주부였던지라 딸 셋을 제 손으로 키울 수 있었죠. 딸들은 건강하게 잘 크면서도 자매끼리 엄청 싸우면서 자랐어요. 맨날 눈만 뜨면 여자애 셋이서 살벌하게 싸웠답니다. 남편이 엄하게 대하고 제가 매를 많이 들어도 아이들은 쌈박질을 멈추지 못했어요. 매일 정신없는 하루를 치르긴 했지만 딸들이 건강하게 커가는 걸 보면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었고 행복했답니다. 제 나이 30 초반에 남편이 암투병을 하였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는 남편이 떠난 것도 슬펐지만 딸 셋을 혼자 키워야 해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누구보다 강하고 단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딸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보험 설계사로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었어요. 아이들이 하원하고 돌아왔을 때는 집에서 간식 먹이고 실컷 땀 흘려 놀다가 애들을 재우고 친정엄마를 불러 밤 시간을 부탁하고 고깃집에 가서 서빙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면서 하루를 알뜰하게 보냈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힘이 들긴 하지만 딸들의 얼굴을 보면 힘이 절로 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 첫째와 둘째가 성적에 맞게 대학에 들어갔어요. 두 딸은 자취를 했고 알바를 하면서 각자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냈죠. 막내딸과 둘이 지내기 시작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막내딸이 어릴 적부터 사고뭉치였고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을 나와 있음에도 정신은 항상 막내딸에게 가 있었습니다. 민경아, 수능 공부 잘 되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해. 엄마, 난 언니들과 다르게 명문대 들어갈 거야. 명문대? 너 반에서 중간도 못하면서 무슨 명문대를 가겠다는 거야? 엄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언니들보다 공부 못한다고 자주 무시하더니 내 결심을 짓밟는 소리 하는 거야? 막내는 수능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저에게 자주 짜증을 부렸어요. 그리고 목표치가 너무 높아서 어떻게 맞춰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 무시라니 절대 아니야. 아이, 그래, 명문대 목표로 공부 열심히 해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나 마지막 한 달은 쪽집게 과외 받고 싶어. 내 친구들도 다 하는 거니까 돈 좀 투자해줘. 쪽집게? 아이, 수능이 한 달 남았는데 그걸 꼭 해야겠어? 아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엄마, 또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아니야, 해줄게. 대신 열심히 해.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비싼 쪽집게 과일을 시켜줬고 대망의 수능일날 딸과 수능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차를 몰고 가는 중이었는데 딸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차를 세워달라고 했어요. 민경아, 학교 가서 싸면 안 될까? 시간이 촉박할 것 같은데. 엄마 지금 당장 쌀 것 같으니까 차 세워. 알았어, 얼른 다녀와라. 엄마가 휴지 사다 줄게. 됐어, 필요 없어. 딸이 상가 안으로 들어가길래 편의점에서 휴지를 사서 상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변기칸을 하나하나 노크했는데 모두 비어있더군요. 다른 층으로 갔나 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받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나 수능 포기할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여행 다녀올게. 미안. 그걸 읽고 저는 속이 뒤집어졌어요. 수능 당일날 여행을 가겠다뇨? 1년 동안 비위 맞추고 해달라는 걸 다 지원해줬는데 수능을 포기하겠다니. 진짜 속이 뒤집어지고 눈도 뒤집어졌습니다. 수십 번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아서 당장 시험장으로 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문자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수능일날 멀리 여행을 갔고 사흘 뒤에 돌아왔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집에 들어오는 걸 보고 기가 막혀서 딸의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여행은 재밌었냐? 응, 스트레스 풀고 왔더니 기분 좋네. 이 기집애가 뻔뻔하네. 너 다 컸다고 엄마가 매를 안 들 줄 알았니? 너 일로 와. 가만 안 들 줄 알아. 엄마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잘못했다고 네 입으로 말했지. 너 오늘 내 손에 작살나고 집 밖에 못 나갈 줄 알아. 그날 오랜만에 매를 들었습니다. 막내딸은 실컷 울고 나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수능 시험장에 갈 수 없었어. 나 그냥 대학 포기하고 취직이나 할게. 에휴, 그래. 대학에 꼭 가야겠냐.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냐. 다 큰 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지 않다. 너 알아서 하고 싶은 거 해라. 저는 거기서 혼내봤자 뭐가 달라지나 싶어서 그만두려는데 첫째와 둘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막내딸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두 팔을 잡고 턱을 잡더니 무섭게 겁을 주더라고요. 야 막내, 너 언제 정신 차릴래? 언제까지 엄마 속타기 할 거냐고? 이게 수능 시험날 도망을 다녀와?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이거 놔. 언니들한테 잘못한 거 없거든? 언니들이 엄마도 아니면서 왜 이러는 거야? 둘째야, 아무래도 막내 교육 제대로 시켜야겠다. 문 걸어 잠가. 제가 들어가려고 하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엄청난 괴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중에 셋이 걸어 나왔는데 셋 다 똑같이 만신창이더라고요. 그렇게 두 딸이 막내딸을 먼지나게 혼내고 나서 딸이 하고 싶은 걸 하라고 일러줬습니다. 딸아이는 미용학원, 제빵학원, 한식학원을 한 달씩 다니고 포기했고 다시 수능을 준비해서 대학을 가겠다고 하더군요. 막내가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니 확실하게 의사를 묻고 약속을 받아내고 공부를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또 수능 준비하겠다고? 너 이번에도 수능 시험날 도망가면 어떡할래? 절대로 그런 일 없어. 또 이 엄마 속 태우면 너 머리 깎여서 절에 보낸다? 나 그냥 하는 소리 아니다. 알겠어. 진짜 열심히 해서 명문대 들어갈게. 해맑게 말하는 막내딸의 얼굴을 보니 한숨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아직 어린애고 갈팡질팡할 수 있는 거라 판단하며 재수의 기회를 줬습니다. 비싼 학원 끊어주고 제대로 팍팍 밀어줬죠. 다행히 다음 수능일 날은 도망가지 않고 시험을 잘 치렀어요. 다만 성적이 좀 많이 안 나와서 서울에 있는 대학은 고사하고 지방대에 어렵게 들어갔답니다. 자취를 해야 해서 방을 구해주고 확실하게 충고했습니다. 너 공부하라고 마련해준 거니까 절대로 남자들이거나 허튼 짓 하면 안 된다? 알겠어. 엄마 내가 남자들이고 술판 버릴 사람으로 보여? 네가 돌발 행동을 한두 번 했니? 중학교 땐 가출만 3번 했고 고등학교 땐 공터에서 술 마시다 걸렸잖아. 수능날은 도망갔고. 엄마 그건 다 철없을 때 이야기고 나 이제 정신 차렸거든?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래 제발 좀 그래 주라. 이 엄마가 걱정 좀 안 하게 정신적으로 독립 좀 하자. 그렇게 막내까지 독립시키게 되면서 저희 생활은 오로지 일뿐이었습니다. 세 딸이 모두 1살 차이 나는 대학생이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주말에도 발로 뛰어다녔답니다. 첫째와 둘째는 전문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잘하고 앞가림을 잘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회사에 들어갔지만 열심히 생활하면서 저에게 용돈도 주고 적금도 들어가면서 알아서 잘 살았죠. 그런데 막내딸은 지방대에 들어가 공부를 잘하기는커녕 F학점이 여러 개라 유급을 당했답니다. 민경아, 이게 뭐냐? 도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학점이 이래? 출석만 제대로 하면 F는 면한다는데 학교를 제대로 안 나간 거야? 엄마, 학교 수업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아무래도 적성에 안 맞는 대학에 들어갔나 봐. 야! 다른 애들은 뭐 적성에 맞아서 기를 쓰고 공부하는 줄 알아? 다들 각자 점수 맞게 대학 들어가서 최선을 다한다고! 네 언니들이랑 비교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다! 민주랑 민혜는 전문대 나왔어도 벌써 취직해서 인정받고 돈도 곧잘 벌어!
이 엄마한테 용돈 가라고 용돈도 퍼준다고! 아, 왜 언니들이랑 비교하고 난리야? 엄마, 그거 안 좋은 습관이야. 고쳐. 허, 너는 안 고칠래? 언제까지 엄마 속만 태우면서 살 거야? 아, 몰라. 이번 학기는 땡쳤으니까 휴학하고 내년에 다시 1학년부터 새롭게 시작할게. 이 엄마 속 뒤집어지는 소리 안 들리니? 민경아, 제발 잘 좀 해서 앞가림 좀 하자. 휴학하고 집으로 돌아와 빈둥대면서 지내는 딸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알바라도 하면서 지내라니까 공부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집에만 붙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잠만 자면서 나무들보처럼 지내더라고요. 반년 이상을 눈 감아주고 참았고 다시 1학년부터 시작한 막내딸이 이번엔 연애에 빠져서 학점을 말아먹었습니다. 아, 누가 연애를 하지 말라고 말렸나요? 공부는 해가면서 해야죠. 정말이지 막내딸은 항상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학사 경고를 받고 유급을 또다시 했고 휴학과 복학을 하면서 4년제 대학을 나이 30살이 되어서 겨우 졸업했어요. 막내딸이 졸업하는 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눈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경이 너 이제야 졸업하는구나. 이제 제발 철 좀 들고 살아라. 네 나이 30이야. 엄마,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지? 미안해. 우리 엄마 흰머리 좀 봐. 이게 다 나 때문에 생긴 거겠지? 그걸 알면 앞으로는 엄마 속 좀 그만 썩여. 엄마, 나 이제 완전히 정신 차렸어. 철없는 행동 안 할 거야. 약속해. 막내딸은 30살에 첫 취직을 했는데 우려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작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2년 만에 규모가 큰 회사로 이직을 해서 연봉도 많이 올렸어요. 엄마, 나 내후년엔 대기업에 이직할 거야. 이 정도면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우리 민경이가 드디어 혼자서 잘 해내네. 고맙다. 이제 엄만 여한이 없어. 그렇게 열심히 살면 돼. 왜 여한이 없다는 거야? 언니들이 시집 갔으니 나도 시집 가는 걸 봐야 하잖아. 첫째와 둘째는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습니다. 딸 둘을 시집 보내고 나서 통장의 잔고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어 막내딸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더 뛰어야만 했어요. 그래, 너도 시집 가야지. 근데 남자는 있어? 아니, 아직은 없지만 35쯤에 결혼할 계획이야. 지금 현재 1억 모았으니까 2억 모으고 나서 시집 갈 거야. 뭐? 벌써 1억을 모았어? 응. 회사에서 받는 월급 대부분을 적금으로 넣고 주식도 좀 했거든. 운이 좋게도 재테크를 잘해서 돈이 좀 불어났네. 막내딸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른이더군요. 걱정할 게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내딸이 정상궤도에 들어서자 첫째와 둘째가 속을 썩였습니다. 첫째 민주가 결혼 생활하다가 집을 나와버렸답니다. 민주야, 또 집을 나왔냐? 이번엔 뭐 때문에 싸운 거야? 엄마, 나 그 일랑 못 살겠어. 시댁에 무슨 행사가 그리 많은지 눈만 뜨면 날 찾아서 부려먹는단 말이야. 진짜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젠 그만하고 싶어. 시댁에서 일 많이 시킨다고 집을 나온 거야? 다른 문제는? 박서방이 잘못한 건 뭐가 있어? 아니, 도박을 했어? 아님 바람을 피웠어? 그것도 아니면 술 먹고 손찌검이라도 했니? 아니, 무슨 그런 양아치였으면 아예 이혼 소송을 걸었겠지. 시부모님이 부려먹는 게 진짜 짜증나서 집 나온 거야. 허구한 날 신혼집에 와서 시짜질한단 말이야. 얼마나 역겨운 줄 알아? 아휴, 네가 많이 힘들었나 보네. 내가 사돈 한번 만나볼까? 그래 줄래? 엄마가 만나서 좀 뭐라고 해봐. 나 좀 그만 부려먹으라고. 큰딸이 오죽 힘들면 집을 나와서 일어나 싶어 안사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안사돈의 말을 들어보니 그렇게 많이 부려먹은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아이, 사돈, 제 딸이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제 딸에게 시집살이 많이 시키신 모양인데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새끼가 그래요? 제가 부려먹었다고? 참, 기가 막히네. 사돈, 제가 매달 반찬해서 갖다 바치고 있어요. 며느리가 집안일 하도 안 해서 가르치려고 집에 자주 들렀는데 그게 불만이었나 보군요. 너무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가르치려는 게 뭐 잘못한 일인가요?
아유, 살림을 가르치려고 하신 거군요. 제 딸이 할 줄 아는 게 없긴 하죠. 근데 조금만 양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온 겁니다. 저도 신경 써서 가르칠 테니 조금만 유하게 대해주세요.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이네요. 그래요. 나 이제부터 애들 집에 안 갈게요. 대신 사돈이 가서 사는 꼴 보세요. 그럼 날 이해할 겁니다. 대화를 마치고 며칠 뒤에 큰딸 집에 가봤더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집 청소를 사위가 대충 하는 것이 전부였고 음식은 거의 배달로 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래하는 게 귀찮아서 세탁소에 옷을 맡기고 있더라고요. 민주야, 네가 얼마나 바쁘다고 옷을 세탁소에 맡기니? 이런 셔츠나 바지는 직접 빨아서 다려 입으면 되잖아. 엄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소리래.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이러고 산다고. 네가 바빠야 얼마나 바쁘다고 그러냐. 박서방은 맨날 밤 10시까지 일해서 그렇다고 쳐도 넌 6시 땡 하면 퇴근하고 집에 오잖냐. 이 엄만 딸새 키우면서 돈도 벌고 살림도 하고 다 했다고. 그건 엄마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 나이 때 여자들은 그렇게 못해.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큰딸은 그래도 제가 고생하면서 사는 걸 봐서 좀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생하더라도 살림을 봐주러 자주 찾아갔습니다.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안싸돈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죠. 큰딸의 생각을 뜯어고치려고 매일 1~2시간씩 가서 살림의 습관을 들이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3달 조금 지나자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걸 그만두고 제가 해준 반찬에 자기가 국도 끓여서 밥을 차리더군요. 청소와 빨래하는 것도 제 마음에 차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기본은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조용히 사는가 싶더니 큰딸이 그러고 나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자매끼리 짜고 가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미네, 너는 왜 집을 나왔어? 엄마 집이 무슨 가출해서 모이는 쉼터인 줄 아냐? 김서방이랑 왜 싸웠어? 아니, 내가 생활비를 좀 땡겨서 쓰고 싶은 데다 썼거든. 나 명품백 하나도 없는 거 알지? 친구들이랑 비교가 안 되려고 하나 샀는데 그걸 가지고 난리를 치더라니까. 명품백? 미니, 네가 언제부터 그런 걸 좋아했었냐? 난 네가 생활력 강하고 쓸데없는데 돈 쓰는 애가 아닌 줄 알았는데. 엄마, 내가 아닌 척하고 참고 산 거지. 우리 집안 형편 때문에 말이야. 근데 결혼해서 능력 있는 남편이랑 사니까 그 정도는 욕심 부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이 쪼잔하게 돈 좀 쓴 걸 가지고 엄청 뭐라 했다니까. 그래서 홧김에 집 나와버린 거고. 아주 잘하는 짓이다. 얼마짜리 명품백을 샀길래 김서방이 그렇게 열을 냈니? 3천. 뭐야? 3천만 원? 미네야, 3천만 원이 네 집 개 이름이냐? 나라도 그만한 돈 마음대로 썼으면 화가 났겠다. 네 서방 마음 충분히 알겠다고. 엄마, 내가 여러 번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이 처음이라고. 나는 왜 사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사? 둘째 딸도 아직 철이 덜 들었는지 늦바람이 들었는지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딸내미를 잘 타일러서 둘째 사위 집으로 데리고 갔고 제가 사과를 했답니다. 김서방, 미안하네. 내 딸이 쓴 돈은 내가 갚아줄게. 이 녀석이 명품백을 하나 꼭 가지고 싶었나 봐. 아니에요, 장모님.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한마디 말도 없이 목돈을 써서 화가 좀 난 거예요. 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500만 원, 1000만 원 하는 보석을 아무렇지 않게 사서 몇 번 싸웠었어요. 뭐야? 미네가 그렇게 사치가 심했어? 그럼 내가 딸내미 더 혼내야겠네. 미네, 너 이리 와봐라. 너 김서방이 뼈 빠지게 버는 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써왔던 거냐? 너 언제 철들래? 사위 보는 앞에서 둘째 딸을 따끔하게 혼을 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다시 한번 사위에게 사과를 했답니다. 막내딸이 과거 사고를 쳐서 걱정을 달고 살았는데 막내가 말썽을 안 부리고 정신 차리고 잘 사니 첫째와 둘째가 자주 속을 썩였습니다. 몇 번이나 더 집을 나와서 저에게 하소연을 했고 저는 혼도 내고 어르고 달래서 돌려보내길 반복했답니다. 3년 뒤
제 막내딸이 35이 되었을 때 계획한 대로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중견기업에 이직해서 돈도 많이 모았고 재테크를 해서 많이 불려 2억을 모았다면서 시집 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대단하네. 5년 만에 2억을 모은 거야? 응, 내가 어렸을 땐 사고도 많이 치고 속도 많이 썩였지만 지금은 그래도 사람 노릇하고 잘 살지? 아이, 그렇다마다. 난 우리 막내가 이렇게 잘 살아줘서 너무너무 고마울 따름이야. 그래서 사귀는 남자는 어떤 사람인데? 일단 2년 정도 사귀었고 둘이 콩짝이 잘 맞아. 카센터에서 일하고 있고 벌이도 꽤 괜찮아. 그래? 들어보니 네가 아주 좋아하는 것 같구나. 그럼 인사하러 오라고 해봐. 첫째와 둘째 사위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세 번째 사위도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답니다. 자네 카센터에서 일한다고 했지? 그거 정년이 없어서 평생 할 수 있는 거지? 일은 할만한가? 일은 할만한데 결혼하고 나서 장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장사? 뜬금없이? 그러지 말고 하던 일 계속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네 부모님의 생각은 어떠하신데? 제 부모님은 절 믿어주시는 분들이라 걱정 안 하세요. 아유, 그러셔? 그래도 장사하겠다는 건 다시 생각해보게. 우리 딸이랑 의논 잘해서 결정하라고. 막내딸은 예비사위가 무엇을 하든 알아서 잘할 사람이라며 믿고 맡기겠다고 하더군요. 푹 빠져있는 게 눈에 선하게 보였답니다. 곧 상견례를 하기로 했는데 첫째와 둘째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저를 찾아와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엄마, 민경이한테 얼마나 준다고 했어? 시집 갈 때 1억은 해줄 거라면서. 난 5천 해줬으면서 민경이는 왜 1억이나 해줘? 그러게 말이야. 엄마, 큰언니랑 나보다 막내를 더 좋아하는 거야? 왜 그렇게 많이 해줘? 그럴 거면 우리한테 똑같이 돈 해줘. 얘들아, 네 동생이 엄마한테 노후자금 하라고 돈 해줬었어. 그 돈 돌려주고 니들한테 해준 것만큼 똑같이 해주는 거란 말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 했는데 큰딸이 또 짜증을 내더군요. 엄마, 우리도 엄마한테 용돈 많이 해드리고 선물도 많이 해줬잖아. 그렇게 따지면 우리한테도 받은 걸 돌려줬어야지. 맞아, 큰언니 말이 다 정답이네. 엄마, 딸들 차별하는 거야? 우리도 엄마한테 잘했잖아. 니들이 엄마한테 준 용돈이 그렇게 아까웠니? 그래, 다 돌려줄게. 딱 해준 만큼 돌려주면 되는 거냐? 아주 그냥 엄마를 고물상에 팔아먹든지 해라. 민경이 쟤 어렸을 때 사고도 많이 치고 속 많이 썩였으니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노후자금을 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게 엄마. 민경이 때문에 우리 식구가 마음 졸이던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엄마가 응당 받아야 할 걸 받았다고 생각해. 그러니 100번 양보해서 결혼자금은 우리랑 똑같이 해줘. 만약 10원이라도 더 주면 우리 들고 일어날 거야. 아휴, 정말 힘들다. 딸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자식 셋을 다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덜 큰 것 같더라고요. 모자란 엄마 밑에서 자라 그런 거겠죠. 딸들이 막내한테 차별한다고 엄청 뭐라 하자 이를 들은 막내가 지 언니들이랑 대판 싸웠습니다. 나 엄마한테 돈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언니들도 괜히 엄마한테 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마. 저에게 결혼자금을 받지 않겠다며 두 딸에게 큰 소리를 쳤답니다. 그러자 언성은 높아지며 잘난 척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싸우더라고요. 막내 너 많이 컸다. 언니들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야? 이걸 그냥 확 쳐봐. 내가 키는 훨씬 더 컸거든? 이게 돈 좀 벌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너 진짜 한판 붙어볼래? 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싸우려고 하자 힘이 쭉 빠지면서 골이 아프더라고요. 앞으로 딸들을 얼마나 더 키워야 하는 건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막내딸에게 결혼자금을 똑같이 5천만 원 해주라고 했어요. 막내가 주식이 대박나서 저에게 노후자금 하라고 준 걸 그대로 돌려줬죠. 나중에 몰래 뭐라도 해줄 생각을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싸우던 세 딸은 상견례 날 아주 곱게 차려입고 웃으면서 절 데리러 왔어요. 너희들 그렇게 싸우더니 그새 화해했냐? 큰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게 싸운 거야? 그냥 토론을 한 거지. 그래, 토론 2번 했다간 니들 머리카락이 남아나지 않겠다.
다음부턴 토론하지 말아라. 엄마도 참. 우리 셋 다 마음 넓어서 다 잊고 넘어갔는데 왜 또 그러실까? 그래, 아주 보기 좋은 자매들이다. 이 엄마 모시러 셋이 똑같이 오고 말이야. 다들 예쁘네. 가자. 사위들도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온 식구가 총출동하는 날이었네요. 박서방, 김서방, 자네들이 셋째 사위가 어떤지 잘 좀 봐봐. 남자가 보는 눈은 좀 다를 거 아니야. 장모님, 걱정 마세요. 처제는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럼 다들 준비가 됐으니 출발하자고. 저희는 어디 전쟁터라도 나가는 듯 눈에 힘을 주고 출발했습니다. 상견례장은 한식당이었고 최고로 큰 방을 예약했답니다. 박서방이 예약했다고? 방 좋네. 장모님, 오늘이 처제 상견례 날이기도 하지만 가족들 모임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한 달 전에 예약해뒀습니다. 그래, 아유, 큰 사위가 아주 든든하네. 그러자 둘째 딸이 혀를 끌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남편도 같이 부담했어. 왜 형부만 칭찬해? 아유, 알았다. 내가 둘째 사위 빠뜨렸네. 김서방 고마워. 아주 든든하구만. 못 살게 했다고 집 나올 땐 언제고 자기 서방 안 챙겨줬다고 눈을 부라리더라고요. 딸 키우는 집안의 부모님은 제 마음을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자리에 앉아 10분 정도 기다리니 예비사위와 사돈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기립해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음식 준비를 했답니다. 큰딸이 바로 예비사위에게 신문하듯이 말했습니다. 저기 현승씨, 우리 민경이가 어디가 좋아서 결혼하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뭘 보고 결혼하는지 내 눈을 피하지 말고 대답해보세요. 사돈 보기가 민망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봤습니다. 예비사위가 목을 풀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죠. 이유가 따로 있겠습니까? 처형들은 형님들과 왜 결혼하시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전 100번 물어도 사랑해서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어서 둘째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멜로드라마 찍고 있네. 현승씨, 하는 일이 카센터 직원이라고 했죠? 우리 민경이 고생 안 시킬 자신 있어요? 중간에 일 때려치우고 빨대 꽂을 생각 아니겠죠? 우리 민경이가 모은 돈이 꽤 많으니까 그걸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하는 건 아니죠? 절대로요. 처형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여자한테 붙어서 기생하는 그런 놈 아닙니다. 민경이 돈은 절대로 건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아둔 돈도 꽤 있고 부모님께 받은 돈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현승씨 눈빛이 많이 흔들리네요. 여보, 형부, 같은 남자로 보기에 현승씨가 어떤 사람 같아? 두 딸에 이어서 두 사위도 예비 사위에게 이런저런 곤란한 질문을 많이도 했습니다.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솔직한 마음을 다 들어보고 싶어서 말리진 않았답니다. 그런데 사돈 부부가 불편했는지 헛기침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하라고 제가 신호를 보냈어요. 자, 다들 질문 그만하고 식사들 합시다. 사돈 어른 안 사돈, 어서 식사하시죠. 배 채우고 나서 애들 결혼에 대해 이야기 나눠요. 사돈 어른은 무뚝뚝한 성격인지 고개만 끄덕이고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안사돈은 힐끔힐끔 절 보면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사돈, 혹시 저한테 할 말 있으세요? 그렇다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밥이 맛있네요. 식사하고 나서 애들 결혼 준비하는 거 대화 나누죠. 안사돈의 얼굴이 왠지 낯이 익었습니다. 꼭 오래전에 만났던 인연인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잠시 실례할게요. 그러자 안사돈이 같이 일어나더군요. 저도요, 사돈. 같이 가시죠. 네? 아, 네, 그러시죠. VIP룸에서 나와 화장실까지 같이 들어갔는데 안사돈이 제 등을 툭 치면서 말했어요. 청수가, 너 청숙이 맞지? 나야 나 몰라보겠어? 동창이자 너의 절친이었던 영숙이라고. 네? 사돈이 영숙이라고요? 어릴 때 나랑 단짝이었던 그 친구요? 그래 나야 나. 네 친구 영숙이라고. 얼굴을 자세히 보니 진짜 제 동창 친구가 맞았습니다.
저는 신나서 방방 뛰며 안사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그럼 친구 아들을 사위로 보는 거야? 예. 세상이 진짜 좁다. 영수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근데 왜 안에서는 아는 척 안 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영수가 뭘 또 뜸들이고 있어. 너랑 내가 못할 대화가 있니? 우리 절친이었잖아. 맞아, 절친이었지. 내가 친구를 속이는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속여? 뭘? 영수가 무슨 말 하는 거야? 실은 말이야. 내 아들 있잖아. 그래, 너 아들 잘 키웠더라. 성품도 좋고 아주 잘 컸더라. 너 결혼해서 어디서 살았었니? 나 시집 못 갔어. 여태껏 혼자 살았어. 웬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지금 안에 있는 네 남편이랑 아들은 뭐야? 친구는 한숨을 바닥이 꺼질 듯 아주 길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나 대행 알바 중이야. 상견례 나와서 엄마 역할 해주는 중이라고. 뭐라고 했어? 영숙이 네가 가짜 엄마라는 거니? 그래, 부끄럽지만 사실이야. 대행 알바라니. 그럼 현승이가 부모님 안 계신 걸 숨기려고 부모님 역할을 구해서 상견례에 나온 거야? 친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정수가,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파혼시켜. 뭐? 파혼시키라고? 그래. 대행 알바 쓰는 사람 치고 정상적인 사람 없어. 내가 이 일 몇 년 동안 하면서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온 걸 밝히는 게 쪽팔린데 다 말해줘야겠다. 저 현승이라는 놈 뒤가 구린 놈이야. 이혼 경험 있고 전처가 키우는 아들도 있어. 그 말을 듣자 숨이 막히더군요. 정수가 많이 놀랐지? 저놈 이혼남에다가 전과자야. 빌린 돈 안 갚아서 사기죄로 콩밥 먹고 나왔어. 몇 번 만나면서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완전 양아치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내가 네 얼굴 알아본 순간 이 결혼 무조건 말리고 파토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막내딸이 만나는 현승이가 이혼남에 사기 전과도 있다는 거야? 진짜 겉만 봐선 모르겠네. 어떻게 이런 일이... 정수가, 저놈이 다 숨기고 결혼해서 네 딸 등에 빨대 꽂고 편하게 살 그림을 그린 것 같아. 아마 결혼하자마자 네 딸 돈을 뜯어서 장사하려고 한 모양이야. 뭐라고? 완전히 당한 거잖아. 내 딸이 사기꾼한테 당한 거였어. 당장 들어가서 저놈 응징해야겠어. 에라이, 모르겠다. 그래, 같이 엎어버리자. 몇만 원 받고 이 짓 하는 건 나도 때려치워야겠어. 동창 영숙이가 대행 알바를 나온 걸 고백하고 예비 사위에 대해 다 까발렸어요. 전 분개하며 VIP룸으로 들어갔답니다. 바로 삿대질을 하며 외쳤습니다. 이 사기꾼아, 감히 애 딸린 이혼남인 내 딸을 넘봐? 너 내 딸 돈 뜯어서 장사할 생각이었다면서? 가진 거 쥐뿔도 없는 전과자라면서? 그 말을 들은 대행 알바 사돈 어른은 슬며시 일어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인 뒤 퇴장하더군요. 놀란 예비 사위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했지만 친구 영숙이가 확실하게 짚어줬습니다. 너 애 딸린 이혼남에 사기 전과 있는 놈 맞잖아. 내가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내 친구 딸이랑 결혼해서 편하게 살겠다고 마음먹었잖아. 엄마 왜 이래요? 뭐 잘못 드셨어요? 엄마는 개뿔. 대행 알바라고 다 말했거든? 내 친구 딸님이 인생 망칠 수 없어서 다 까발렸다고. 아이 젠장, 10만 원 주고 알바 시켰더니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네. 에이 모르겠다. 예비 사위가 모든 걸 걸리고 도망치려고 하자 큰 사위가 문 앞을 막았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우리 처제한테 사기를 쳐? 너 오늘 제대로 걸렸다. 다들 이 자식 조져버리자고. 큰 사위가 업어치기로 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첫째와 둘째 딸이 몸을 날려 놈의 팔다리를 잡았습니다. 둘째 사위가 주먹을 난사하며 사기꾼을 실컷해줬죠. 막내딸은 이게 다 무슨 일인가 하고 벙쪄 있었습니다. 엄마, 현승 씨가 애 딸린 이혼남이라고? 게다가 사기 전과가 있다고? 내 등골 뽑아먹고 결혼 생활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
네가 당한 거야. 이놈 떡이 되도록 혼내주자. 그리고 경찰한테 넘기자고. 이럴 수가. 내가 바보같이 이런 놈에게 걸리다니. 난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언니들 그놈 꽉 잡고 있어. 두 딸은 사기꾼 놈의 팔다리를 꽉 붙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경아, 오늘 날 잡았다. 우리 셋이 팀워크 확실하게 보여줄 날이란 말이야. 어서 이 자식을 패주고 싶은 만큼 패줘. 나랑 둘째가 꽉 잡고 있을게. 그래, 민경아. 이런 놈은 하루 종일 맞아도 싼 놈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알겠어. 그럼 시작한다. 막내딸은 따기질과 주먹질, 발길질과 물어뜯기로 사기꾼 사위를 제대로 족쳐줬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붙잡아서 반송장이 되도록 혼꾸녕을 내줬습니다. 자기야, 민경아, 나 자기를 사랑한 건 진심이야. 자기랑 결혼해서 잘 살고 싶었다고. 나 이혼한 거 밝히지 않은 건 미안하지만 진짜 자기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어. 닥쳐! 애딸린 이혼남뿐만이 아니라 남의 돈 떼어먹고 깜빵도 다녀왔다며? 그리고 내 돈으로 장사할 생각까지 했다면서? 이 자식아, 내가 네 놈한테 돈을 쉽게 줄 것 같았냐? 날 뭘로 보고 꼬신 거야? 민경아, 난 자기랑 결혼해서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자기한테 사기칠 생각은 하나도 없었다고. 이미 속이고 결혼하려고 한 게 사기야, 이 자식아. 닥치고 더 맞아봐라. 막내딸은 두 손이 퉁퉁 붓도록 사기꾼 사위를 응징해줬습니다. 곧 힘이 딸려서 때리는 걸 멈췄습니다. 저는 막내딸에게 여태껏 얼마나 뜯겼는지 물어봤습니다. 민경아, 너 피해자야.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으니까 솔직하게 말해. 이놈한테 얼마나 해줬어? 연애하는 동안 얼마나 피해를 본 거야? 나? 한 푼도 안 줬는데? 데이트도 이 인간 돈으로만 했어. 내가 돈 모은다고 한 푼도 안 썼거든. 뭐? 사기당한 게 없다고? 응. 엄마 나 알잖아. 월급 받으면 거의 안 쓰고 적금 들고 재테크하는 거. 내가 돈 안 쓰는 자린고비니 만나기 싫으면 관두라고 했는데 뭐 자기가 다 쓰겠다고 해서 만나준 거야. 아이, 그럼 금전적 피해는 없다는 거네? 그나마 다행이다. 그럼 이만 경찰 부르자. 친구 영숙이는 제 딸들과 사위들의 활약을 보고 겁을 지레먹고 말도 없이 떠났어요. 대행 알바가 바른 직업이 아니니 그랬나 보더라고요. 큰 사위가 사기꾼이 있으니 잡아가라고 경찰에 신고했고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더군요. 이 사기꾼 사위가 얻어터진 걸 보고 누가 그렇게 때렸는지 묻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부 경찰서에 가서 사건 경위를 썼는데 사기꾼 사위가 무혐의를 받았어요. 금전적으로 사기를 친 것도 없고 과거를 속이고 결혼하려고 한 건 잘못한 행위지만 결혼을 안 했으니 피해가 없다며 처벌을 면하더라고요. 대한민국 법은 반드시 피해를 당해야만 처벌하나 봅니다. 아무튼 사기꾼 사위놈은 저희한테 처절하게 처맞고 먼지 사라지듯 사라졌습니다. 그 사건이 마무리되고 온 식구가 저희 집에 모였어요. 큰딸은 바로 막내에게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야, 민경이 넌 애가 그렇게 몰려 터졌냐? 사기꾼인지 아닌지 딱 보면 몰라? 둘째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게. 넌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줄 알았더니 여전히 하는 짓이 어리석냐? 언니들한테 창피하고 형부들 엄마한테 창피한 거 알아. 근데 나도 속은 거야. 그놈이 그런 놈인지 몰랐다고. 아무튼 이 기집애야. 남자 보는 눈이 겨우 그 모양에서 어떡할래? 이 언니들이 너 남자 보는 눈 좀 키워줘야겠다. 우리도 결혼해서 잘 사는 거 보이지? 너도 형부들 같은 사람 만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자 막내딸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큰언니, 작은언니, 허구한 날 같이 못 살겠다고 쪼르르 엄마한테 달려왔던 거 까먹었어? 결혼 잘못했다고 엄청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더니 이젠 꽤 살만한가 봐. 이제 보니 형부들이 인내심이 보통이 아닌 것 같네. 언니들 성질 맞춰서 사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다고. 뭐야? 막내, 이 기집애가 어디서 언니들을 가르쳐들어? 야, 부부는 원래 싸우면서 사는 거야. 근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 몰라? 아이고, 어련하시겠어. 그래,
형부들 같은 남자를 꼭 만날게. 우리 형부들이 마음고생하면서 잘 참고 사는 거 보니까 꼭 그래야겠다. 형부들, 내 말이 맞죠? 막내딸 말에 두 사위가 껄껄 웃으며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더니 밥을 먹고 나선 금세 까먹고 막내딸에게 소개팅을 해주겠다며 두 딸이 사위에게 좋은 사람이 있냐고 물었어요. 여보, 큰 형부로서 큰일 하나 해야지. 우리 막내 동생한테 어울릴 사람 있으면 사진 보여줘봐. 우리 막내 처제라면 아무나 해줄 수 없지. 세 자매 중에 가장 야무지고 예쁘니까 우리보다 나은 사람을 소개해줘야지. 처제, 이상형이 어떻게 돼? 저요? 그냥 사기꾼 아니고 이혼남 아니고 멋있으면 좋고 그리고 돈도 잘 벌면 좋고요. 오케이, 알았어. 내가 아는 증권맨 소개해줄게. 억대 연봉 벌고 인물도 훤칠하고 술도 안 마시는 친구 있어. 여기 사진 봐봐. 큰 사위의 말에 작은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형님, 인물이 좋긴 뭐가 좋아요. 키가 아주 작구만. 우리 처제는 늘씬하고 키가 커서 남자가 기본 180cm는 돼야 한다고요. 처제, 내가 소개팅해줄게. 우리 회사 거래처 스타트업 하는 젊은 사장 있는데 처제랑 나이도 비슷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어. 돈도 잘 벌고 말이야. 형님이 소개해주는 남자 말고 내가 소개해주는 남자 맞나? 이봐 자네, 이 큰형님 말을 끊고 뭐하는 거야? 아, 형님, 처제한테 물어봅시다. 처제, 누구 만나볼래? 두 사위와 두 딸이 시끌벅적 말싸움을 하며 서로 소개해주겠다는 사람이 났다며 난리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참 보기 좋더라고요. 딸은 두 사위가 만나라고 해본 사람을 여러 명 만나봤고 그중 가장 괜찮은 남자를 선택해서 사귀게 됐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막내딸이 37이 되던 해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딸이 신부 입장을 혼자 해야 한다는 것에 토론이 시작됐는데 사위 둘이 서로 막내딸 손을 잡고 입장하겠다고 싸우더군요. 아, 형님, 제가 처제 결혼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제 후배랑 결혼하는 거 잊으셨어요? 야, 동서, 그건 그거고 내가 자네보다 위니까 내가 처제 손 잡고 신부 입장해야지. 아, 형님, 나인 제가 한 살 더 많은 거 모르세요? 이봐, 여기서 나이가 왜 나와? 서열상 내가 윗사람이잖아. 둘이 아주 치고받고 싸울 기세로 서로 막내딸 손을 잡고 신부 입장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막내딸이 싸움을 끝낼 말을 꺼냈습니다. 형부들 그만하세요. 저 신랑이랑 같이 입장하기로 했어요. 아유, 그래? 아, 이거 좀 서운한데? 아,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아, 처제가 우리 생각은 안 하나 봐요. 아, 괜히 김치국만 마셨네요. 두 사위가 실망한 기색을 보이자 세 자매는 깔깔거리며 귀엽다고 실컷 웃었습니다. 물론 저도 두 사위가 재밌어서 한참을 웃었고요. 얼마 뒤 막내딸이 결혼식을 치르고 완벽하게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세 딸을 시집 보내고 나니 마음이 좀 쓸쓸하긴 하지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하던 보험 일을 그만두고 파트타임으로 식당에서 서빙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4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보냈죠. 그런데 그 시간은 딱 1년 만에 깨져버렸습니다. 큰딸이 손녀딸을 낳고 저에게 육아를 부탁해서 잠시 몇 달만 봐주려고 했는데 둘째 딸이 몇 달 뒤 손자를 낳아 육아를 부탁했어요. 또 큰딸에만 봐줬다고 뭐라고 할까봐 그냥 두 손주를 동시에 돌보게 됐죠. 6개월 동안 딸들 집에 들락날락하며 육아 삼매경으로 지내다가 더는 못하겠다고 공표하려는데 막내딸이 임신 소식을 먼저 들려주더라고요. 엄마, 나 임신했어. 뭐? 임신? 벌써? 응. 왜? 별로 안 기뻐? 아니 기쁘지. 근데 민경이 넌 아이 낳으면 회사 계속 다닐 거야? 아무래도 맞벌이 해야 생활이 수월하니까. 엄마가 봐주시면 힘들겠지? 시어머니한테 맡길까? 아유, 아니다. 또 너만 차별할 수 없잖니. 큰 손녀, 작은 손자도 내가 돌보고 있으니 막내 손주도 내가 돌볼게. 네 엄마가 아무래도 정년 없이 일할 운명인가 보다. 대신 수고비는 두둑하게 넣어줘라. 그렇게 1년 뒤 손주 셋을 돌보는 할머니로 엄청 바쁘게 살게 됐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고 잠시 쉬는 시간이 있지만 손주 셋을 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홍길동처럼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어느 날 딸 부부들과 손주들을 데리고 시원한 바닷가로 놀러 갔어요. 온 식구가 총출동하는 거라 짐이 만만치가 않았죠. 바람도 쐬고 바닷가에 발도 담그고 좋았지만 손주들에게 온 신경이 가 있어서 노는 기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손주 셋을 돗자리에 앉히고 수박을 먹이고 있었는데 그 사이 바닷가에서 물장구 치고 놀던 딸 부부들이 누군가를 노려보며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멀리서 봐도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 막내딸에게 사기 결혼을 하려고 한 놈이었습니다. 사위 셋이 그 놈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고 딸들도 물을 뿌려가며 언성을 높였어요. 이 사기꾼 놈이 또 순진한 여자 꼬셔서 장가 가려고 하네. 이봐요 아가씨, 이 사기꾼 애 딸린 이혼남에다 사기 전과도 있어요. 그거 알고 만나는 거예요? 네? 그게 진짜예요? 전 몰랐어요. 지금 우리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온 건데? 완전히 속아버렸네. 사기꾼 사위는 처녀를 꼬셔서 새 장가를 갔나 봅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막 여행을 왔다고 했죠. 큰딸이 식구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기꾼이 또 한 여자 인생 조지려고 했나 보네. 다들 집중! 이 인간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남의 인생 조지려고 했어. 우리가 응징해주자. 여보, 제부들, 이놈 바닷물에 확 녹여버려. 그 말에 사위 셋이 달려들어 사기꾼 놈을 바다로 던져버려서 물을 좀 먹였답니다. 결혼식을 올린 신부는 돌아서서 도망가 버렸고요. 그때 그놈 눈빛이 얼마나 애절했는지 아직도 눈에 선하답니다. 딸 부부들은 사기꾼 놈을 바닷가에서 실컷 물먹이고 혼쭐을 내주더니 모래사장에 집어던지고 돗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니들은 같이 있으면 아주 팀워크가 장난 아니네. 아주 국가대표가 따로 없다. 엄마, 당연하지. 우리가 자주 싸우긴 해도 복수할 일 있으면 때로 가서 반드시 조져버리지. 그래, 앞으로도 그렇게 서로 편들어주면서 같이 싸우면서 살아라. 아주 시원한 수박을 먹으며 자식들을 보니 배가 부르더군요. 딸 셋이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사는 걸 보니 참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핏덩이 딸 셋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나름 잘 키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란 강한 존재라고 하나 봅니다. 저는 여전히 손주들을 봐주면서 바삐 살아가고 있어요. 손주들이 조금 클 때까진 도와주려고 합니다. 자식은 키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존경을 담아 제 사연을 바칩니다.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댓글로 각자 자식 키우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서로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공감하는 맛으로 사연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